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항상 한국 것을 자기네 문화와 역사라고 우기는 중국의 콧대를 미국이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습니다. 한국 전통의 것을 두고 미국 셰프와 중국 셰프가 요리 대결을 통해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인 셰프는 한국에 완전 빠져있고 그가 만든 것으로 인해 되려 한국의 김치냉장고가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에도 김치냉장고를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왜 미국인들은 김치냉장고에 열광을 하는 걸까요? 저는 에드워드 라슨입니다. 뉴욕 미슐랭 원스타 레스토랑 에픽 그레인의 오너 셰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무엇이 진짜 맛인지 착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그 발효의 예술을 처음 맛봤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죠. 제 혀끝을 타고 퍼지는 숙성의 깊이, 그 복합적인 산미와 감칠맛에 그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맛의 비밀이 단순한 레시피가 아닌 한국의 기술력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레스토랑은 웨스트 빌리지의 작은 골목에 위치한 겉보기엔 평범한 식당이죠. 하지만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김치 플레이트예요. 뉴욕 최고의 발효 요리라는 평을 듣고 있죠. 이 맛은 정말 독특해요. 어떻게 이런 맛의 깊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손님들은 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마다 저는 애매하게 웃으며 비밀입니다 라고 답하곤 했어요. 사실 그 비밀은 제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기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0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저는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죠. 아버지는 군인이었고 한국에 주둔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한국을 더럽고 시끄러운 곳이라 묘사했어요. 거기 사람들은 귀신 같은 냄새 나는 음식만 먹어. 그걸 김치라고 하지.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았다니까. 아버지의 이런 말들이 어린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대학에서 요리를 전공하고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의 고급 레스토랑을 전전하며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러다 27살 어느 날 세계 발효 음식의 비밀이란 책을 읽고 호기심에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죠. 작은 아시아 국가에 무슨 대단한 음식 문화가 있겠어? 라는 생각으로요. 서울은 제 예상과 달리 현대적이고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거리를 걸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된 한 장소가 제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경상도 어느 산골짜기에 위치한 작은 한식당이었죠. 이곳의 주인장 정광호 셰프는 70대의 노인이었지만 그의 손끝에서 태어나는 김치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습니다. 김치는 그저 음식이 아니야. 철학이지. 정광호 셰프는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엔 그저 과장된 표현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한 3년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죠. 그는 절이는 시간, 온도, 숙성의 깊이를 마치 수학 공식처럼 정확하게 계산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그의 집 지하에 있던 특별한 냉장고였어요. 김치 냉장고라고 부르더군요. 이게 다른 냉장고와 뭐가 달라요? 제가 물었을 때 그는 피식 웃었습니다. 시간을 통제하는 능력이 다르지. 김치는 살아있거든. 당시에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편견의 벽을 완전히 허물지 못한 상태였으니까요. 그럼에도 정광호 셰프에게서 배운 기술은 제 요리 철학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후 저는 에픽 그레인을 열었고 다양한 메뉴 중에서도 김치를 활용한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한국에서 김치 냉장고를 수입해 주방 한켠에 설치했죠. 셰프들이 그런 가전제품에 왜 큰 돈을 쓰냐고 비웃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냉장고 안에서 일어나는 마법 같은 발효의 과정이 제 요리의 차별점이 된다는 것을요. 하지만 여전히 저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편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김치를 선보이면서도 한국식 발효채소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고 한국에서의 경험을 굳이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는지는 그날 밤 오래된 동료가 제 레스토랑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금요일 저녁 레스토랑이 가장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예약은 꽉 차 있었고 웨이팅 리스트에는 20팀이 넘는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갑자기 주방 문이 열리며 웨이터가 누군가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셰프님, 이분이 꼭 만나 뵙고 싶다고 하셔서요. 고개를 들어보니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장웨이 상하이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후명의 오너 셰프였죠. 우리는 10년 전 한국에서 함께 정광호 셰프 밑에서 수련했던 동기였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에드워드, 오랜만이군. 내 SNS에서 김치 요리를 봤어. 궁금해서 한번 들렀지. 반갑게 인사를 나눈 후 장회의를 특별 테이블에 안내했습니다. 바쁜 시간이었지만 옛 동료를 위해 특별 코스를 준비했죠. 마지막으로 저의 시그니처 디시인 김치 플레이트를 내놓았습니다. 장회의는 한 입 먹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건 파오차이의 변형이군. 중국의 전통 발효법을 응용한 거지?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파오차이라니요? 중국 사천 지방의 절임 채소를 말하는 건데 김치와는 전혀 다른 음식이었죠. 이건 한국 김치야. 정광호 셰프에게서 배운 그대로야. 장웨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드워드, 아직도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나? 김치는 원래 중국 파오차이에서 파생된 음식이야. 역사적 사실이지. 저는 불쾌했지만 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장웨이는 계속해서 도발했어요. 한 나라가 만든 음식이 어떻게 세계적일 수 있겠어? 모든 위대한 요리 기술은 중국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요리사라면 알아야지. 한국은 그저 모방한 거야. 이 말에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장웨이,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김치는 한국 고유의 발효 음식이야. 그 역사와 깊이는 어떤 나라의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 우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레스토랑의 다른 손님들도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민망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장웨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확신한다면 증명해봐. 내일 김치를 활용한 요리 대결을 하자고. 객관적인 심사위원들 앞에서 순간 망설였습니다. 저는 평소 경쟁을 즐기는 성격이 아니었고 이런 도전이 불필요한 갈등을 더 키울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장웨이의 오만한 태도와 한국 음식 문화를 폄하하는 발언이 제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좋아, 내일 오후 3시에 여기서 만나자. 그날 밤 레스토랑 문을 닫고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있었어요. 아버지로부터 심어진 한국에 대한 편견, 그리고 정광호 셰프에게 배운 존경심이 충돌하고 있었죠. 그동안 저는 김치의 맛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한국의 것임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레스토랑 주방 뒤편 특별히 설치한 김치 냉장고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김치가 숙성 중이었어요. 배추김치, 깍두기, 열무김치까지. 각각의 김치는 숙성 단계에 따라 온도를 다르게 설정해 놓았죠. 장웨이에게 이 냉장고를 보여줬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 또 다시 중국에서 따라한 것이라며 비웃었겠죠. 밤새 요리 구상을 하며 고민했습니다. 단순히 장웨이를 이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진정한 가치와 그 뒤에 숨은 한국의 지혜를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쯤 마침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김치를 활용한 퓨전 요리가 아닌 김치 그 자체의 깊이를 보여줄 수 있는 요리를 만들기로 했죠. 다음날 SNS에 김치 요리 대결 이벤트를 공지했습니다. 놀랍게도 단 몇 시간 만에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고 음식 평론가들과 인플루언서들까지 참관을 요청해왔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정광호 셰프가 직접 메시지를 보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진짜 김치의 힘을 보여줘라. 자네가 할 수 있을 거야. 그 순간 저는 단순한 요리 대결이 아닌 문화적 의미가 있는 싸움에 발을 들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그저 두 셰프 사이의 자존심 싸움이 아니었죠. 한국 문화의 정체성과 가치를 인정받는 순간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편견과 마주할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레스토랑은 이른 아침부터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직원들은 모두 긴장된 표정이었죠. 요리 대결이라니 제 레스토랑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에드워드, 정말 괜찮은 거예요? 이 대결이 레스토랑 이미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수석 웨이터 마이클의 걱정 어린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시작된 일이야. 끝까지 가보자고. 오후 2시, 장웨이가 자신의 조리팀을 데리고 도착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약속된 3시가 되자 레스토랑은 특별 초청된 평가단과 일부 언론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12명의 평가단은 식품 전문가, 요리 블로거, 그리고 일반 고객들로 구성되어 있었죠. 오늘의 주제는 김치를 활용한 크리에이티브 퀴즈입니다. 진행자가 발표했습니다. 두 셰프에게 각각 1시간의 요리 시간이 주어집니다. 시간이 시작되자마자 장웨이는 화려한 칼솜씨를 선보이며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공연을 하는 것 같았죠. 반면 저는 조용히 김치 냉장고에서 세 종류의 김치를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3일 숙성, 2주 숙성, 그리고 3개월 숙성된 김치였죠. 각각의 김치는 전혀 다른 풍미와 산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웨이가 만든 요리는 파오차이 소스 돼지고기 슬라이스와 오향향신 스파이스였습니다. 그는 요리를 설명하며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죠. 이것이 진정한 발효 음식의 원조입니다. 중국 사천 지방의 전통 방식으로 만든 파오차이를 활용했습니다. 김치의 기원이 되는 음식이죠. 심사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요리를 맛보았습니다. 저는 그의 발언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말보다는 요리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요리는 김치 퓨레를 곁들인 수비드 연어와 감태칩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었죠. 3가지 숙성도의 김치를 각각 다른 방식으로 활용한 3단계 요리였습니다. 이 요리는 김치의 시간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접시는 3일 된 김치의 신선함. 두 번째는 2주 숙성의 균형감, 마지막은 3개월 숙성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진정한 한국 김치의 예술입니다. 심사위원들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제 요리를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접시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넘어갈수록 그들의 표정이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접시를 맛본 후에는 몇몇 심사위원이 감탄의 소리를 내기도 했죠. 결과 발표 시간, 진행자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10대 2로 에드워드 셰프의 승리입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놀라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채 서 있었어요.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김치의 진정한 깊이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건 단순한 발효 채소가 아니라 시간의 예술이군요. 그때 장웨이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축하해, 에드워드.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야. 내일 내 SNS를 확인해봐.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갑자기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장웨이는 중국에서 수백만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였고 그의 한마디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었죠. 다음날 아침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장웨이는 자신의 웨이보와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김치는 중국 파오차이의 변형이며 한국은 중국 문화를 도용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의 글은 순식간에 수십만 공유와 댓글을 받았고 샵 김치 오리진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논쟁이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요리 대결을 넘어 국제적인 문화 분쟁으로 번져가고 있었어요. 언론사들은 연이어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고 심지어 몇몇 중국인 손님은 예약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일은 그날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레스토랑 주방에 도착하니 김치 냉장고가 고장나 있었습니다. 누군가 전원 케이블을 훼손한 흔적이 있었죠. 수개월간 정성껏 숙성시켜온 김치들이 모두 온도 변화로 위험해진 상태였습니다. 이게 누구 짓이야? 분노와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정광호 셰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뉴스를 봤네. 어려운 상황에 처했구만. 셰프님, 김치 냉장고가 고장났어요. 모든 김치가. 그리고 SNS에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광호 셰프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에드워드, 이제 내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네. 포기하거나 아니면 진짜 김치의 가치를 세상에 보여주거나. 그의 말이 제 가슴을 강타했습니다. 포기한다면 한국 음식 문화는 중국의 그림자로 남게 될 것이고 제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도 무너질 수 있었죠. 하지만 싸운다면 거대한 중국 여론과 장웨이의 영향력에 맞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레스토랑에 혼자 남아 고장난 김치 냉장고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에드워드, 그런 작은 나라의 음식에 왜 그렇게 집착하는 거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버지의 편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김치의 가치를 진정으로 믿고 있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선택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포기하는 대신 싸우기로 말이죠. 첫 번째 할 일은 고장난 김치 냉장고를 어떻게든 복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수리업체에 연락했지만 그들은 모두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특수 부품이 필요한데 미국 내에서는 구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부품을 주문해야 할 것 같은데 최소 2주가 걸릴 거예요. 2주라니 모든 김치의 맛이 변질될 시간이었습니다.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마이클이 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셰프님, 레스토랑 손님 중에 박지훈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어제 대결을 보셨대요. 그분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반신반의하며 만난 박지훈은 30대 중반의 젊은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뉴욕에 있는 한국 가전회사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죠. 라슨 셰프님, 제가 김치냉장고 개발팀에서 일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믿기 힘들었지만 그는 단 몇 시간 만에 냉장고를 복구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가져온 휴대용 측정 장치였습니다. 이건 김치의 발효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장치예요. 원래는 연구용인데 비상사태니까요. 그는 각 김치통에 작은 센서를 설치하고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다행히 김치 상태는 괜찮습니다. 온도 변화가 있었지만 품질에는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장웨이의 주장에 대응해야 했죠. 박지훈과 이야기를 나누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지훈 씨, 이 센서를 활용해서 김치의 발효 과정을 시각화할 수 있을까요?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물론이죠. 실시간 데이터를 그래프로 변환하면 김치 발효의 과학적 증거를 보여줄 수 있어요. 바로 그날부터 우리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박지훈은 자신의 회사 동료들을 불러 특수 카메라와 센서를 설치했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김치 발효 과정의 과학적 시각화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죠.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들은 밤을 새워가며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요리 논쟁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을 증명하는 일이에요. 박지훈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김치 발효 과정은 중국의 파오차이와 완전히 다른 미생물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작업을 지켜보며 놀라웠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장비는 일반 주방에서 볼 수 없는 첨단 기술이었어요. 특히 김치 냉장고에 적용된 기술의 정교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라슨 셰프님, 이 냉장고는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에요. 박지훈이 설명했습니다. 0.1도 단위로 온도를 조절하고 습도와 산소 농도까지 제어하는 정밀 발효 시스템이죠. 이런 기술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3일 동안의 작업 끝에 우리는 마침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김치와 파오차이의 발효 과정을 비교한 데이터, 미생물 분포도, 그리고 무엇보다 김치 냉장고의 정교한 온도 제어가 만들어내는 독특한 발효 환경의 증거였죠. 준비가 끝났을 때 저는 SNS에 간단한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에픽 그레인에서 김치의 진실을 공개합니다.
다음 날 레스토랑은 기자들과 음식 전문가들로 가득 찼습니다. 장웨이도 뒤쪽에 서 있는 것이 보였죠. 스크린에는 놀라운 영상이 펼쳐졌습니다. 김치의 발효 과정을 타임랩스로 보여주는 영상, 김치 내부의 유산균이 증식하는 현미경 영상, 그리고 김치 냉장고의 정교한 온도 제어 기술을 보여주는 그래프였어요. 박지훈이 마이크를 잡고 설명했습니다. 이 데이터가 보여주듯 한국 김치의 발효 과정은 완전히 독자적인 과학입니다. 김치에서 검출된 유산균 종류는 파오차이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종입니다. 청중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김치 냉장고의 기술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을 때 감탄의 소리가 터져 나왔죠. 한국은 김치의 발효를 위해 특별한 냉장고를 개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냉장고가 아니라 정밀 발효 시스템입니다. 매일 최적의 온도 곡선을 따라 김치를 숙성시키죠. 발표가 끝난 후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이 김치 냉장고는 미국에서도 구할 수 있나요? 그 질문이 저에게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주었습니다. 현재는 수입이 제한적입니다만 충분한 수요가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장웨이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군. 이건 내가 알지 못했던 사실이야. 그의 고백은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희의 발표 영상이 SNS에서 폭발적으로 공유되고 있었고 샵 김치배틀 샵 김치과학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던 거죠. CNN, 뉴욕타임즈, 푸드앤와인 등 주요 매체에서도 저희 스토리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숨겨진 기술력, 김치 냉장고의 비밀 같은 헤드라인이 뜨기 시작했죠. 특히 놀라웠던 것은 갑자기 김치 냉장고에 대한 문의가 폭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정광호 셰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에드워드, 자네가 해냈군. 진정한 김치의 가치를 세상에 보여주었어. 아니요, 셰프님.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한국의 기술과 지혜가 해낸 겁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가슴속에 품어온 편견을 완전히 내려놓았고 진정으로 한국 문화의 깊이와 가치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김치는 단순한 발효 채소가 아니라 시간과 기술의 결정체로 제 눈에 비춰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치 논쟁 이후 저희 레스토랑은 전에 없던 인기를 누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김치 냉장고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었어요. 에드워드 셰프님, 정말 믿기지 않아요. 박지훈이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저희 회사 뉴욕 지사의 김치 냉장고 문의가 하루에 수백 통씩 오고 있어요. 저는 그에게 제안했습니다. 지훈 씨, 김치 냉장고의 기술을 미국인들에게 더 자세히 소개하는 이벤트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시작된 김치 테크놀로지 쇼케이스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뉴욕 소호의 한 갤러리를 빌려 일주일간 진행된 이 행사에는 음식 전문가뿐만 아니라 기술 블로거, 가전제품 리뷰어, 심지어 실리콘밸리의 기술 전문가들까지 방문했죠. 박지훈과 그의 동료들은 김치 냉장고의 핵심 기술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0.1도 단위의 정밀한 온도 제어 시스템, 중요한 발효 시점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AI 기술, 그리고 각 칸마다 다른 숙성 단계에 맞춘 맞춤형 환경 설정까지. 일반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박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일반 냉장고는 음식의 변화를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김치 냉장고는 정확히 반대예요. 음식이 최적의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죠. 이건 음식을 바라보는 철학의 차이입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감동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서양 요리의 관점에서만 음식을 바라봤었죠. 신선함을 유지하는 것, 변화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발효 철학은 달랐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변화를 통제하고 활용하는 지혜였죠. 행사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김치 발효 라이브 데모였습니다. 투명한 김치 냉장고 안에서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발효 과정을 관찰할 수 있었죠. 센서는 매 순간 변화하는 김치의 산도, 유산균 활성도, 향기 성분을 측정했고 이 데이터는 바로 옆 스크린에 시각화되었습니다. 놀랍습니다. 테크 블로거 중 한 명이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냉장고가 아니라 정교한 바이오테크 시스템이네요. 저도 이런 반응에 놀랐습니다. 평생 요리사로 살아오면서 저는 식재료와 조리법에만 집중했었죠.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음식을 단순한 소비재가 아닌 살아있는 문화이자 과학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엔지니어들의 문제 해결 능력이었습니다. 행사 둘째 날, 갑자기 전시용 김치 냉장고 하나가 오작동을 일으켰을 때의 일이었죠. 박지훈의 팀은 즉시 대응했습니다. 그들은 공구 하나 없이 그저 스마트폰과 노트북만으로 원격 진단을 시작했어요. 이 냉장고에는 자가진단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박지훈이 설명했습니다. 모든 부품이 서로 통신하면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죠.
단 30분 만에 그들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관중들은 이 과정을 지켜보며 박수를 보냈죠. 저는 그제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단순히 전통 음식이나 문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대기술과 완벽하게 융합시키는 능력에 있었던 거죠. 지훈 씨, 이런 기술은 어떻게 개발된 건가요? 행사가 끝난 후 저는 물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많지 않아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어진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했죠. 김치도 마찬가지예요. 겨울을 나기 위해 채소를 오래 보관해야 했고, 그래서 발효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김치 냉장고는 그 전통 지혜의 현대 기술을 접목한 결과물이에요. 그의 말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작은 나라, 제한된 자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혁신하는 정신. 이것이 한국의 진정한 저력이었군요. 행사의 마지막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장웨이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전시를 둘러보더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에드워드, 솔직히 말하지. 난 처음엔 그저 논쟁에서 이기려고만 했어. 하지만 이제 보니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게 되는군. 그의 솔직한 고백에 놀랐습니다. 장웨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 중국도 파오차이 같은 훌륭한 발효 음식이 있어.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것을 넘어서 과학으로 발전시켰어. 김치 냉장고라니 정말 놀라운 발상이야. 그의 인정은 모든 갈등이 끝났음을 의미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이상 작은 아시아 국가로 바라보지 않게 되었죠. 그들은 전통과 현대를 완벽하게 조화시키는 독특한 능력을 가진 혁신적인 민족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CNN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치 냉장고는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인들의 지혜와 혁신 정신이 만들어낸 문화적 발명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저는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김치 논쟁과 전시회, 인터뷰들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제 내면의 변화를 돌아볼 여유가 생겼죠. 어느 조용한 일요일, 레스토랑을 닫고 혼자 주방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치 냉장고 앞에 서서 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한국에 대한 편견,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깊게 제 의식 속에 뿌리내리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비록 한국에서 요리를 배웠고 김치의 맛과 가치를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아시아 국가에 대한 편견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 당신이 얼마나 틀렸는지 알게 됐어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한국에 주둔했던 시절의 경험만으로 한 나라 전체를 판단했고 그 편견을 저에게 물려주었죠. 그리고 저는 그것을 오랫동안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는 몇 년간 거의 연락하지 않았었죠. 아버지, 저예요. 에드워드입니다. 에드워드? 갑자기 웬일이냐?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한국에 계셨을 때? 정확히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듣고 싶어요. 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그가 한국에서 복무할 당시는 1970년대 한국이 전쟁의 상흔에서 벗어나 경제 발전을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젊고 편협한 시각으로 그 나라를 바라봤고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때 젊었고 무지했다. 아버지가 인정했습니다.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지. 그리고 그 편견을 내게 물려준 것 같아 미안하구나. 아버지의 고백에 놀랐습니다. 평생 완고하고 편협했던 아버지가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었으니까요. 최근 내가 뉴스에 나온 것을 봤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김치.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더군. 네가 한국 음식과 문화에 그렇게 깊이 연결되어 있을 줄은 몰랐어. 네, 아버지. 저는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야 그 가치를 진정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였죠. 통화를 마치며 아버지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뉴욕에 갈 일이 있는데 내 레스토랑에 가봐도 될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물론이죠, 아버지. 최고의 김치 요리를 준비해 두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깊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한국에 대한 편견뿐만 아니라 제 자신의 정체성과 요리 철학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죠. 저는 오랫동안 서양 요리의 전통과 기술만이 진정한 요리라고 믿어왔습니다. 프랑스 요리가 세계 최고라는 생각, 그리고 아시아 음식은 어딘가 격이 낮다는 무의식적인 태도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요리는 문화적 경계를 초월합니다. 한국의 발효 기술은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과학이자 예술이었죠.
그리고 김치냉장고는 그 전통을 현대기술로 승화시킨 혁신의 결정체였습니다. 이런 생각을 정리하며 저는 박지훈에게 연락했습니다. 지훈 씨, 한국에 직접 방문하고 싶습니다. 김치 제조 과정과 김치냉장고 공장을 직접 보고 싶어요. 정말요? 환영합니다. 제가 모든 준비를 도와드릴게요. 3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0년 만에 한국 방문이었죠. 서울은 제가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활기 넘쳤습니다. 지훈 씨의 안내로 저는 김치연구소, 전통 발효 음식 박물관, 그리고 김치냉장고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공장 투어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기술자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가전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일을 한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우리는 온도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해 수백 가지 김치 레시피를 연구했습니다. 연구원 중 한 명이 설명했습니다. 각 지역, 각 가정의 김치마다 최적의 발효 조건이 다르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기술을 활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닌 자부심과 열정이 담긴 사명이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저는 정광호 셰프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산골 식당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었죠. 10년 전보다 더 늙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에드워드, 자네가 마침내 김치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군. 네, 셰프님. 그리고 제 안의 편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편견은 누구나 가지고 있네. 중요한 건 그것을 인정하고 넘어설 수 있는 용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제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모든 편견은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무지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뉴욕으로 돌아온 후 저는 레스토랑을 일시적으로 닫고 전면적인 리노베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에픽 그레이는 단순한 퓨전 레스토랑이 아니었어요. 저는 발효 음식의 과학과 예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개념을 구상했습니다. 레스토랑 중앙에는 특별히 제작된 투명 김치냉장고를 설치했습니다. 손님들이 직접 발효의 과정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었죠. 메뉴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김치 플레이트는 이제 다양한 숙성 단계의 김치를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시그니처 메뉴가 되었고, 각 요리에는 발효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는 짧은 이야기가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셰프님, 완전히 다른 레스토랑이 되었네요. 마이클이 감탄했습니다. 그래, 나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으니까. 리노베이션이 끝나고 문을 연 첫날 예약은 3개월치가 꽉 찼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놀랍게도 제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앉아 모든 요리를 맛보았고 특히 김치에 큰 관심을 보였죠. 정말 맛있구나, 그가 말했습니다. 이런 맛을 50년 전에 알았더라면 내 인생이 조금 달라졌을지도 모르겠다.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편견은 얼마나 많은 기회와 경험을 빼앗아가는지,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데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생각하게 됐죠.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요리사에서 발효과학의 전도사로 변모했죠. 레스토랑에서는 정기적으로 발효 워크숍을 열었고 손님들에게 김치 만드는 법을 직접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설계된 소형 김치 냉장고도 판매하기 시작했죠. 에드워드, 당신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푸드앤와인지의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음식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다리를 놓고 있어요. 그 말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저는 단순히 요리사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더 놀라운 변화는 제 내면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나라와 문화에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죠. 저는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기 시작했고 다양한 지역의 발효 음식을 연구했습니다. 전라도의 감칠맛 나는 김치, 경상도의 시원한 김치, 제주도의 독특한 해산물 김치까지. 에드워드, 당신은 이제 한국 사람보다 김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박지훈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죠. 아니요, 아직 배울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의 발효 문화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제가 가장 크게 변화한 부분은 다른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과거에 저는 서양 중심적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봤었죠.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의 음식 문화만을 고급으로 여기고 아시아 국가들의 음식은 이국적이거나 트렌디한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음식 문화가 그 자체로 가치 있고 존중받을 만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치와 김치냉장고를 통해 배운 교훈은 단순히 한 음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쉽게 다른 문화를 판단하고 일반화하는지에 대한 깨달음이었죠.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문화적 겸손함이다. 이 문장을 제 레스토랑 입구에 걸었습니다. 손님들에게 단순히 맛있는 음식만이 아니라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는 자세의 중요성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가장 기뻤던 순간은 정광호 셰프가 뉴욕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80대의 노인인 그가 긴 여행을 감수하고 제 레스토랑을 찾아온 것이었죠. 저는 그를 위해 특별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전통 발효 기술과 서양 요리 기법을 접목한 디너 코스였어요. 에드워드, 식사를 마친 후 그가 말했습니다. 자네는 내가 가르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었군. 자네는 단순히 요리사가 아니라 문화의 전도사가 되었어.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모두 셰프님 덕분입니다. 셰프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편견 속에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에드워드. 나는 그저 문을 조금 열어줬을 뿐이야. 그 문을 통과하고 자신의 편견과 맞서 싸운 건 자네 자신이네. 그날 밤 우리는 김치의 미래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발효식품의 건강상 이점, 미생물 생태계의 중요성, 그리고 김치냉장고의 기술이 어떻게 세계 식품 보존 방식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오늘날 세계는 음식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어, 정광호 셰프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수천 년 전부터 그 해답을 가지고 있었네. 발효는 단순한 보존 방법이 아니라 식품의 영양가를 높이고 맛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니까. 그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 인생의 새로운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발효 음식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문화적 편견을 넘어서는 요리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이었죠. 2년이 흘렀습니다. 에픽 그레이는 이제 미슐랭 2스타를 획득한 뉴욕의 대표적인 레스토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다른 곳에서 일어났죠. 김치와 김치냉장고는 이제 미국 전역에서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김치냉장고 판매량이 작년 대비 300% 증가했습니다. 지훈 씨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특히 와인셀러를 대체하는 고급 가정용 모델의 인기가 폭발적이에요. 미국의 고급 백화점 노드스트롬, 니만 마커스 등에서는 김치냉장고 특별 전시가 열렸고 가격이 달러 3천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품절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김치냉장고가 있는 집이 곧 건강과 감각을 가진 가정이라는 헤드라인의 기사를 실었다는 것이었죠. 에드워드, 믿을 수 없어요. 마이클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김치냉장고를 갖추는 것이 와인셀러보다 더 세련된 취향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유명 셰프들도 하나둘씩 김치를 메뉴에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마이애미의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김치를 활용한 창의적인 요리가 등장했죠. 더 이상 김치는 이국적인 반찬이 아니라 미국 요리계의 중요한 발효식품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제가 시작한 글로벌 발효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세계 각국의 발효식품을 연구하고 그 지식을 공유하는 비영리 단체였죠. 저는 정기적으로 워크숍과 강연을 열었고 특히 김치와 김치냉장고의 과학적, 문화적 가치를 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TED에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주제는 퍼멘테이션 이즈 필로소피, 발효는 철학이다였죠. 무대에 올라 전 세계 시청자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떨리는 경험이었지만 저는 제 여정과 깨달음을 진솔하게 나눴습니다. 발효는 단순한 화학작용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시간, 인내, 그리고 자연에 대한 존중이 담긴 철학입니다. 한국인들은 이것을 수천 년 동안 알고 있었고 김치냉장고라는 놀라운 기술로 그 지혜를 현대에 계승했습니다. 강연은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직후에 일어난 일이었죠. 미국의 주요 가전 제조사들이 발효식품 전용 냉장고 개발을 시작했고 세계 각국의 대학에서는 김치의 발효 과정을 연구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식품 문화의 혁명이에요. 푸드앤와인지 편집장이 말했습니다. 에드워드 셰프님은 미국인의 식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러나 제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다른 문화를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작은 아시아 국가에서 배운 지혜가 어떻게 제 인생을 바꿨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미국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 깨달았죠. 특히 기뻤던 순간은 아버지가 자신의 고향 친구들을 데리고 제 레스토랑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모두 70대 이상의 노인들이었죠. 이건 내 아들 에드워드야.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한국 음식의 가치를 미국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어.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을 폄하하던 아버지가 이제는 한국 문화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말이죠.
오늘 저는 뉴욕 소호의 김치 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요리 학교가 아니라 발효식품의 과학과 문화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센터입니다. 첫날부터 수강 신청이 폭주했고 대기자 명단은 수백 명에 달했죠. 개관식에서 특별한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정광호 셰프였습니다. 그는 이제 85세의 노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특유의 반짝이는 눈빛을 유지하고 있었죠. 셰프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해낸 일이 자랑스럽구나, 에드워드. 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단순히 김치를 알린 것이 아니라 문화적 편견을 넘어서는 방법을 보여주었네.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것이 셰프님 덕분입니다. 셰프님이 아니었다면? 그는 제 말을 부드럽게 가로막았습니다. 에드워드, 이제 그만 과거를 돌아보게. 중요한 건 앞으로 자네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거지. 그날 밤 개관 파티에서 저는 제 인생을 바꾼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광호 셰프, 박지훈, 그리고 이제는 한국 문화의 지지자가 된 아버지까지. 저는 오늘 진정한 요리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맛이 아니라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입니다. 김치는 저에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편견을 넘어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해준 열쇠였습니다. 말을 마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편견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화와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다시 세상과 나누는 기쁨을 느낀 것이죠. 오늘 밤 레스토랑을 닫은 후 혼자 남아 김치냉장고 앞에 서 있습니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다양한 색깔의 김치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발효의 마법. 이 모든 것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작은 배추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미소를 지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진정한 혁신은 종종 우리가 가장 무시했던 곳에서 찾아온다는 것을. 작은 아시아 국가의 평범한 발효 채소가 미국의 식문화를 바꾸고 한 셰프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김치가 이제 해외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는다는 것에 기쁘고, 관세 전쟁으로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김치 냉장고 수출이 늘었다는 사실에 또 기분이 좋은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